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태백선과 충북 영동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고속도로 등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 등 서울도로 곳곳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중부 지역에 최고 300mm의 폭우가 더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우가 집중된 중부 지역과 달리 남부 지역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 지역에 걸쳐 있는데 고기압 가장자리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과 식당에서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 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연천과 철원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보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곳 연천읍 차탄리 주민 일부가 대피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연천군 옥산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입니다. 현재 흙탕물이 한껏 불어난 채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2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차탄천의 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들을 임시로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킨 겁니다.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은 1층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1시 좀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물이 이제 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수구 물이 이제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못 빠지는 상태에서 이제 차기 시작한 거죠. 한편 강원도 철원군도 한때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와수천과 사곡천, 대교천 등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경기 남부 지역인 여주와 용인 지역도 어제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이 주민들이 대피했다면서요? 네, 어제 경기 여주 지역에서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원부교와 흥천대교 인근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원부교 수위는 한때 심각 단계인 7.6m에 근접한 7.4m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비가 잦아들면서 3.2m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최대 3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 경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옥산교에서 MBN 뉴스 김보미입니다. 네, 주말 사이 중부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충북의 피해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 수도권을 포함해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는데 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소방관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집중호우로 끊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가스 폭발로 주택이 붕괴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한 20대 소방관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출동 중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 땅이 주저앉으면서 쏟아진 물살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섰지만 어제 하루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실종된 소방관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수지 옆 도로로 물이 넘치자 복구반이 서둘러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로 하천과 저수지가 범람할 위기에 놓이자 음성군은 인근 주민 5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사태도 나고 토사도 많이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 60몇 년을 계속 여기서 사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처음으로 겪는 홍수였다. 충북 단양에선 일가족 3명이 급류에 실종됐고 괴산에선 3명이 타고 있던 카누가 뒤집혀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급류가 발생해 중부 지역에서만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남부 지역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천에서는 저수지 2기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이 모두 대피했고 안성에서는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저수지를 막고 있어야 할 두 칸 가운데가 뚝 끊겨 있습니다. 두 가래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흙탕물은 계곡을 방불케 합니다. 폭우가 이어지던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의 산양저수지 2기 붕괴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수지에 2기 무너져 내리면서 평소라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넘쳐서 도로로 넘치더니 순식간이었어요. 순간에 이 담이 확 넘어가면서 그냥 쓸려 내려간 거죠. 저희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엄마. 다행히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가정집을 포함해 저수지 아래쪽의 주민회관, 과수원 등 곳곳에서는 온종일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용인시 백안면에서도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 30m 정도 가다가 푹 잠긴 거죠, 지금 차가.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려야지. 물이 벌써 이렇게 차서. 내가 70몇 세를 살고 처음이네, 이런 경우는. 시간당 최고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안성시 일중면의 한 양계장에는 산사태로 유출된 토사를 피해 집 밖으로 탈출하던 50대 남성 한 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중부 지역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서울 잠수교가 한강 수위 상승으로 어제 오후부터 전면 통제 중인 가운데 동부간선 도로도 오전 5시 반부터 전면 교통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잠수교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통제된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는 어제 오후부터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보단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리 상판까지 아슬아슬하게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오전 5시 반 기준 잠수교 수위는 6.4m입니다. 잠수교가 통제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한강과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5시 반부터 전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 상하류 나들목도 어젯밤 9시 15분부터 막혔습니다. 길목들이 막히면서 월요일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강 상류의 팔당댐이 초당 7,500톤을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어 통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에는 어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다고요? 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 띠를 잃은 비구름대가 동진하고 있는데요. 서해에서 거대한 비구름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장마전선에 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시간당 50mm에서 8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 산사태 피해가 컸던 만큼 산사태가 나면 높은 지대로 피하는 등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그런데 중부와 남부 지역의 날씨 극과 극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중부 지역과 달리 남부 지역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특보에 밤엔 열대야까지 더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에 몰렸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관광객들이 몰려 시원한 바다 안에서 열기를 식혀봅니다. 훨씬 더 뜨거운 도심 한복판의 시민들은 부채도 붙이고 미니 선풍기도 틀어보며 더위를 쫓아봅니다. 이미 장마가 끝난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을 비롯해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대구와 울산, 호남,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번 찜통더위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북쪽에 버티고 있는 찬 공기에 막혀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찜통더위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주말 동안 내린 비에 중부 지역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대체 이번 집중폭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관련 상황은 어떤지 길기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 기자, 이번 장마가 정말 긴데 우선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까? 네, 최근 국제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러시아 시베리아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머물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내려 왔는데 아래 일본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면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찬 공기를 밀고 위로 올라가야 장마가 끝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초면 장마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는데 지금 기세를 본다면 10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이런 전망이 실제로 이어진다면 장마 기간은 47일로 역대 두 번째로 긴 장마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내내 비는 계속해서 온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이번 주 내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고 있고 심지어 다음 주 월요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오는 수요일까지 중부 지역에 5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산림청도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북 등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어제 상황을 보면 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 장마 전선의 정체하고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번 주에 이미 충청 지역에서 많은 피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그래서 충청 지역에 머물렀던 장마 전선이 주말쯤이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만 걸쳐 있을 것으로 당초 예상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고 장마 전선이 예상보다 아래쪽에 계속 머물면서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남부 지역의 폭염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남부 지역은 이미 장마 전선이 쓸고 올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예.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마도 문제지만 이어서 이번 주에는 또 태풍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첫 여름 태풍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 중입니다. 필리핀어로 채찍질이란 뜻인데요. 현재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로 계속 북상한다면 4일쯤 중국에 도달한 뒤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하구핏은 크기가 큰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이 발생하면 이제 수증기를 몰고 오는데요. 그만큼 비가 내리기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중부 지역에 북상한 장마 전선을 더 활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처 요령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정에서는 집에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축대나 담장에 균열이 있는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부득이하게 침수된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건물은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한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저단 기어를 이용해서 침수 지역을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따로 통제가 없더라도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 이미 진입한 상황이면 서행해서 빠져나오고 만약 이 과정에서 시동이 꺼지면 바로 차 밖으로 나와 탈출해야 합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근처가 물에 잠겼다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코로나19부터 폭우까지 정말 정신없는 여름입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머무르면서 가족과 안전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 빗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임대차법을 처리한 여당은 내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이번 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으로 효과를 본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주택 임대차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와 내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후속 법안 11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이르면 내일 태릉 골프장 활용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용적률 250%, 35층으로 제한된 재건축을 300%, 50층까지 허용하고 역세권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지적인 시장 결함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미래통합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토론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이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고무된 모습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 사례인데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이곳에서 4명의 코로나19 집단 연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지난달 22일 여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동반자를 통해 감염됐고 나머지 1명은 3명 중 1명의 지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람의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전파자는 서초의 한 식당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도 5명의 연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를 분류하고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 경로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광주는 7일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됐었는데요. 이 공시 송달 기한이 내일 0시로 만료되면서 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한일 갈등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제철에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내일 0시에는 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 P&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만료됩니다. 압류 명령 서류를 일본제철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주일 뒤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됩니다.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면 보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송금 중단,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만을 확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산 현금화 수순에 접어들면 제2의 수출 규제 사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환전도, 중고거래도 서로 만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니 더 편리해졌다고 하는데요.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물함처럼 생긴 투명 상자 안에 모자부터 신발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쓰던 중고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물건의 상태를 사진 찍어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이를 확인한 뒤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중고 거래와 다를 바 없지만 서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운 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는 환전 무인 기기도 등장했습니다. 은행이 닫은 시간에도 환전할 수 있고 여행 후 남은 동전은 포인트로 적립해 앱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넣으면 시세를 책정해 판매해주는 무인 기계도 나왔는데 가격을 흥정할 필요가 없고 원하면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IT 취약계층에게 사용됩니다. 데이터 삭제 인증서 또한 발급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은 안심하고. 무인 기기 시장 규모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10여 년 만에 5배 이상 커졌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일자리와 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대책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중부 지역 폭우 상황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연천과 철원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 우려로 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김보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이 집중호우로 차탄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면서요. 이 연천읍 차탄리 일부 주민이 대피했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연천군 옥산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입니다. 현재 흙탕물이 한껏 불어난 채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2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차탄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들은 임시로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킨 겁니다.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은 1층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1시 좀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물이 이제 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수구 물이 이제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못 빠지는 상태에서 이제 차기 시작한 거죠. 한편 강원도 철원군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수천과 사곡천, 대교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인 여주와 용인 지역도 어제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었죠. 네, 어제 경기 여주 지역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원부교와 흥천대교 인근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원부교 수위는 한때 심각 단계인 7.6m에 가까운 7.4m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비가 잦아들면서 3m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최대 3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은 경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천 옥산교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상황 알아봅니다. 기상청이 오늘 중부 지역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서울 잠수교가 한강 수위 상승으로 어제 오후부터 전면 통제 중인 가운데 동부 간선도로도 오전 5시 반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긴 것 같은데 이 추가로 통제된 곳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는 어제 오후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물에 잠겼고 잠수교는 가운데 부분만 간신히 물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전 5시 반 기준 잠수교의 수위는 6.4m입니다. 잠수교가 통제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한강과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오전 5시 반부터 전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 상하류 나들목도 어젯밤 9시 15분부터 막혔습니다. 길목들이 막히면서 월요일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강 상류의 팔당댐이 초당 7,500톤을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어 통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에는 어제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고요? 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어제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쏟아졌다 잦아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 띠를 이룬 비구름이 동진하고 있는데요. 서해에서 거대한 구름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에 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시간당 50mm에서 8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 산사태 피해가 컸던 만큼 산사태가 나면 높은 지대로 피하는 등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폭우로 고통받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7,8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산불이 확산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보고 헬기도 물을 쏟아내지만 불길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현지 시각 1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CNN은 이번 산불이 약 48.6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주택 한 채와 별채 2곳을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대피한 주민은 7,800여 명에 이릅니다. I can't thank CAL FIRE and the firefighters enough that they came through here and laced my house with the red fire retardant and saved my house. 주민들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발열 체크를 마치고 호텔과 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200여 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 기상청은 이 지역에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불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해 산불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열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비공개 행사지만 윤 총장의 메시지가 따로 공개된다고 알렸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더운 여름날, 털옷을 입은 동물들은 더 덥게 느낄 텐데요. 다람쥐 원숭이들의 여름나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귀여운 다람쥐 원숭이들이 뭔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입을 대고 핥기도 하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체 뭐기에 그런가 했더니 바로 시원한 얼음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해안동물원에서 더운 날씨를 나는 원숭이들에게 과일차를 얼려 제공한 건데요. 욕심내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이번 여름도 잘 이겨내보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세계 곳곳에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이곳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초록색 울타리에 리본을 묶습니다. 지금까지 묶은 리본만 수천 개는 돼 보이는데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50만을 넘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회에서 사망자를 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려고 매일 늘어난 사망자 수만큼 담벼락에 리본을 묶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남아공의 사망자는 8,000명을 넘었는데요. 더는 리본을 묶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어수선해도 자연은 늘 그랬듯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이런 자연과 여유롭게 함께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막자지껄 울음소리를 내며 야생동물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얼룩말도 있고 누떼도 있군요.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는 게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매년 건기가 되면 풍족한 풀과 물을 찾아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케냐의 마사이마라 보호구역으로 200만 마리의 초식동물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보니 매해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곤 했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언젠가 저도 보러 가고 싶네요. 하늘이 마치 두 쪽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안선과 연천에서는 300mm 이상, 철원과 단양은 300mm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게 또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게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북에서도 5에서 4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길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금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1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당분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 오후까지, 전북은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34도, 안동과 울진은 30도, 제주는 33도가 예상되고요. 서울 26도, 춘천 27도, 대전 28도, 전주와 광주는 31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태풍 하구핏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부근 내륙에서 소멸하겠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힘을 실어주면서 중부지방에서는 수요일까지 최대 50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